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인생을 잘 설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며 살아왔거든요. 대학 졸업 후 중견건설회사에 입사해서 31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설계팀장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월급은 450만 원이었죠. 아내는 대형 병원 간호사로 28년간 근무하다가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맞벌이로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63세 퇴직할 무렵, 우리 부부는 평생의 꿈이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전원주택을 짓는 일이었죠.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건축 잡지를 보며 스크랩했고, 휴일이면 이곳저곳 전원주택 단지를 둘러보러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저런 집에서 텃밭 가꾸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와 함께 꿈꿔온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때가 왔죠. 퇴직금 2억 8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1억 2천만 원.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YC 외곽의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땅값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집 짓는데 2억 3천만 원이 들었어요. 마당이 넓은 30평형 통나무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설계 쪽에서 일했기에 건축 과정도 직접 챙겼죠. 우리 부부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넓은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토마토를 길렀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았고 아내는 25년 이상 근무했기에 교직원 연금으로 매달 2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을 합치면 매달 390만 원.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들로 식비도 절약되고 도시보다 물가도 저렴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전원 생활의 낭만은 첫 1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먼저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5분. 택시를 부르면 기본 요금에 할증까지 붙어서 시내에 나가려면 15,000원은 기본이었죠. 차를 몰고 다니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밤에 운전하는 것은 정말 무서웠어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야간 운전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의료시설이 멀었습니다. 가까운 내과까지도 차로 15분이 걸렸고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큰 병원은 차로 40분이나 걸렸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구급차를 불렀는데 도착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일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가꾸기, 눈 치우기, 낙엽 쓸기가 좋은 운동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 큰 눈이 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현관에서 대문까지 눈을 치우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틀을 앓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리워졌습니다. 이웃집과의 거리가 멀어 왕래가 쉽지 않았고 가까운 마을 해관까지도 걸어서 20분이나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었지만 교통이 불편해 자주 오기 어려웠어요. 아들네 가족이 명절에 찾아왔다가 아버지 이렇게 멀리 사시면 자주 찾아뵙기가 힘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는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금세 심심해했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인터넷도 느리고 친구들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 2층 구조라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는데 매번 차를 몰고 40분씩 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넓은 마당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다 보니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집 수리 비용이 발생했어요. 지은 지 3년 차에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결로 현상으로 벽지를 다시 발라야 했습니다. 통나무 집이다 보니 관리 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많이 들었죠. 그러던 중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죠. 매번 왕복 3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집인데 벌써 포기하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의료시설 접근성은 정말 중요했고 아이들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 관리에 들어가는 체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아파트 같은 관리가 편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원주택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생각보다 집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요즘은 전원주택보다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가격을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짓는데 들인 비용보다 6천만 원이나 적은 3억 2천만 원에 겨우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24평형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남은 돈 7천만 원을 생활비와 의료비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병원, 마트, 공원이 있어 생활이 편리했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모든 시설 관리를 해주니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네 집과 30분 거리여서 주말마다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 또 올게요.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전원주택의 넓은 마당보다 더 값졌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으며 안정되었고 저도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도 생겨서 외로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원주택은 저희에게 로망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후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넓은 집과 마당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어요. 또한 의료시설과의 거리, 교통 편의성, 사회적 교류 등 노인이 되면서 중요해지는 요소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손주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전원생활이 행복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고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집 관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처럼 60 중후반이 되어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데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적인 노후와 현실적인 노후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건강, 의료시설 접근성, 교통, 가족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필요와 능력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결정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일종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우리 부부에게 최선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평생 계획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노후에는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할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손주들을 보는 기쁨,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여유. 이런 소소한 행복이 넓은 마당과 멋진 전원주택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도 둘러보았어요. 아직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의료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고수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할 줄 아는 유연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로망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는 꿈꾸던 삶을 살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결정을 수정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